구룡포는 굉장히 큰 어항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항구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걸맞는 그리고 그 천혜의 환경에 걸맞는 해산물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구룡포는 동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항구죠. 일제강점기가 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모든 바다의 수산물들을 정말 싹쓸이하듯이 잡아가는데 그 항구들 중에서 구룡포는 굉장히 큰 항구였어요. 지금도 이제 일부가 남아있는 일본인 가옥거리, 여기에 보면 약 220여 가구의 일본인 가옥이 있었습니다. 노노가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1930년대에 구룡포에는 한국 선원들, 일본 선원들 모두 합쳐가지고 한 만여 명에 이르는 선원들이 몰릴 정도로 거대한 항구를 형성했죠. 우리나라 사람들 국수 정말 좋아하죠. 구룡포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국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모리국수입니다. 오, 여기 진짜 모리국수 하나밖에 없네. 네. 지금 1인분 되어 있는데 예. 1인분씩은 주문 안 되지, 모리국수. 네. 그래도 모리국수는 많이 만들어야 많이 맛있어요. 예. 2인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드릴게요. 원래 이제 구룡포의 근대호업이 시작될 때 1910년대부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자카야 같은 곳에 가면 모든 회를 뭐라고 하죠? 사시미 모리아와세라고 하거든요. 이 모리는 한자로 쓰면 숲을 님자입니다. 모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생선들을 모아서 끓여내는 국수를 모리국수라고 처음에 이제 불렀는데 이 모리국수가 일본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좋은 인상을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를 모은다. 경상도 사투리를 모다서라고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 이걸 모디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서 여러 사람들이 모디서 먹는 국수가 모리로 이렇게 이제 변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부터 콩나물을 넣고 미역초를 넣고 끓여갖고 칼국수를 넣었어요. 홍합이나 새우나 고동은 여기에 많이 나는 거니까 같이 넣고 끓이면은 다시도 나고 좋아요. 그 모리국수가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이 한 가지로만 해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뭐 해장도 잘 되고 식구 수대로 많이 먹고 그래서 끓이는 거예요. 우와, 일부러 많이 하셨구나. 생선 먼저 드시고 예. 면 드시면 예. 맛있어요. 예. 지금 모리국수는 이것저것 이 구룡포에서 어부들이 잡았던 여러 가지 생선들이나 어패류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끓이기 때문에 감칠맛이 굉장히 많이 우러나는데 국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면이 중심일 것 같은데 여기서 면은 절대 중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산물을 먼저 건져 먹는 것이고 칼칼한 매운맛을 내기 때문에 하면 이제 마지막에 고기를 채워야겠다? 그럴 때 이제 국수를 먹는데 이미 그때는 국수는 다 불어 터져 있죠. 해산물이 이 뿜어낸 감칠맛에 쩔어든 퉁퉁 불어 터진 국수가 또 모래국수의 매력입니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건져 먹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퍼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면 불어있고. 모래국수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먹다 보면 하나씩 건져 올라오는 거죠. 이거. 이 바닥에 깔린 것들.
국물이. 집집마다 다른 재료들을 막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국물 맛은 다 비슷하다. 이 집은 이제 아주 정통 스타일의 모리국수다. 또 어떤 집들은 이제 대게를 넣어주기도 하는데 잡아온 것들 중에서 이제 제각각의 것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포항에서는 모리국수는 이렇게 그 집집마다 요 다른 맛을 좀 찾아 먹는 재미,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넣는 건 아니에요. 미역초라고 하는 생선인데 골격을 이루는 것은 미역초예요. 그러니까 무점 등가시치라는 생선인데 맑은 생선이에요. 미역초는 그 물메기과인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기예요. 근데 이 고기가 굉장히 예민해요. 냉동을 사용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생물로 사용해야 되고 멀리 가지고 간다든지 이라는 거는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다가 맛을 변해요. 보통 미역초가 4월에서 한 8월 정도 사이에만 잡힙니다. 그럼 겨울에는 뭘 썼느냐? 미역초 대신에 아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귀는 또 미역초하고 거의 비슷한, 이렇게 국물을 내면 비슷한 맛을 내기 때문에 메뉴판을 보시면 원산지 표시가 아귀하고 미역초 두 가지만 되어 있죠. 중심이 되는 재료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처음 와서 구룡포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생각납니다. 집에 가서.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구룡포를 찾게 되고. 해산물 좋아하고 얼큰한 음식 좋아하고 국수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취저죠. 취향 저격이죠. 모리라는 단어가 일본의 모리아와세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어부들이 만든 음식이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음식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봐도 한국 스타일의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음식이에요. 1930년대에 구룡포 이 항에 전국에서 모인 조선인 어부들이 무려 9,6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탄생한 음식이 이런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말에 일본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일본 음식과 상관이 있다? 전혀 없어요. 근데 정말 조선 어부들이 조선 어부의 스타일대로 구룡포 사람들이 만든 음식? 아, 사장님 맛있는데. 다행이다. 맛있는데. 70년대 정도까지는 구룡포가 정말 엄청난 그 고래 선단이 몰려있는 상업포경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때는 구룡포가 정말 유명한 이 고래 이 포경 전진 기지였는데. 예, 포경선 자체가 21척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상업포경 금지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저희가 86년도부터 그렇지. 고래를 못 잡았으니까. 예. 고래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래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지금 이거는 다 수육입니까? 예, 다 삶은 겁니다. 예. 이건 무슨 고래입니까? 이거는 밍크 고래입니다. 밍크 고래.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자연사 포획되면 경매를 할 수 있는 예. 고래가 밍크 고래밖에 안 돼. 그게 돌고래하고. 이건 지금 고래가 제가 듣기로는 한 48가지 부위 뭐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48가지는 안 되고요. 예. 보통 12가지 맛이 난다고 하는데 예. 12가지 맛이 난다고 하는데 특별한 부위가 이렇게 보면 요 고래 목살입니까? 이렇게 마블링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홍보에. 그럼 아랫부분이지, 이렇게. 그렇죠. 예. 배 쪽으로. 예. 배 쪽으로인데요.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목살이고 예. 그리고 요 검은 거는 등살. 등살. 예.
그럼 제가 요 부위별로 조금 준비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준비해 드릴게요.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래는 크기 따라가 삶는 시간이 좀 틀립니다. 4m에서 5m 정도 되면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한 6m는 한 2시간 정도, 그다음 7m 넘어가면 한 3시간 반 정도 삶습니다. 씹는 맛, 씹을 수 있다는 그런 맛을 처음으로 안겨준 게 고래고기였으니까. 옛날에 저희 어릴 때에도 구룡포에는 생선이나 오징어나 명태나 이런 걸 많이 나는데 소고기, 돼지고기는 비쌌어요, 자체가. 고래가 많으니까 그걸로 다 단백질을 공급을 했죠.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고래고기 먹었고, 잘 사시는 분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었죠. 딱 한 접시 이렇게 나왔는데 울산의 장생포, 그다음에 방어진, 그리고 여기 구룡포. 구룡포는 굉장히 고래를 많이 잡았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쪽 바다를 동해라고 하죠. 조선시대 때는 워낙에 고래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어가지고 고래 경자를 써가지고 경해라고 불렀어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보시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고래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대형 선단들이 여기 구룡포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한 17m 정도 되는 이런 고래들도 잡았었고, 상업 포경이 금지되던 1986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포경업이 이루어졌던 게 여기 구룡포였고, 그래서 이제 울산 장생포는 여전히 뭐 이제 고래의 어떤 중심 항구로서 그 명명을 이어져 오고 있고, 사실 구룡포가 만약 고래 외에도 다른 것들이 이렇게 딱히 선택지가 없었으면 계속 그 고래 포경업이 남아 있었겠죠. 근데 구룡포는 워낙에 다양한 수산물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고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가지고 고래는 점점점 사그라들었고, 사실은 이 큰 크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좀 여쭤보는 게 좋겠다. 고래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할아버지 때부터 하신 겁니까? 그렇죠. 예. 저희 할아버지, 윗대 할아버님이 예. 마차에다가 고래, 그때는 엄청 그러니까 흔했으니까 고래 사이소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저희 할머님이 옛날 지금 백정이잖아요. 그러네.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나 저는 장사를 하니까 사실은 너네 할아버지가 원래 옛날에 고래 팔러 다니셨다.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그러니까 가게는 안 하셨고 그냥 도매업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37년째 그러니까 고래 전문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자연적으로 죽은 그 밍크 고래만 전국적으로 경매받아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밍크 고래만. 다른 고래는 자연사나 혼액이 되더라도 포경협회나 그린피스에서 보호종이라고 위판 자체를 안 해줘요. 경조사 때 이런 거 그러면 여기 구룡포에서는 고래를 많이 썼나 그렇죠. 보네요. 그럼 제사상이나 이런 데도 올라가고 그랬습니까? 예. 이걸 갖고 산적을 겠다니까요. 소고기 산적을 못 끼고 이게 소고기가 똑같잖아요. 똑같다 보니까 이걸 갖고 산적을 꼈어요. 산적. 그럼 순서로 따지면 어떤 걸? 이거 고소한 거부터 보통 잘 많이 드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뱃살. 뱃살. 기름지지 않고 씹는데 식감도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네. 또 뭐? 이렇게 그렇게 다 드시고 나시면 이제 그 등쪽 부위 등. 등 아까 검은색. 뭘 이렇게 피클도 얹고 생강도 얹고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그래서 저희 집은 다른 소스는 많이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같이 했던 게 이 음식 궁합이라고 하고, 이게 음식 궁합은 이게 식감이, 그러니까 이게 구성은 이렇게 껍질 부분하고 살코기, 그러니까 뱃살 쪽하고
등살하고 구성은 똑같은 구성인데. 구성인데 뱃살 쪽이 좀 더 구성. 그러네. 예. 예. 이제 요 드라이한 거 먹었으니까 요거 목살. 고래 목살인데 이게 제일 비싼 부위죠. 마블링 있는 거. 아, 이게 진짜 마블링. 예, 다 마블링 예, 자체가. 그러니까 머리 부분 가만히 있고 이거 턱이 계속 움직이니까. 위쪽은 거의 고정돼 있고, 예. 요 아래쪽이 이제 얘가 계속 움직여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운동량이 제일 많은 거네. 그렇죠. 예. 우리 이렇게 계속. 다른 육고기들도 이렇게 마블링 많은 게 운동량을 많고 그러니까 방목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뭐야 고기들이 이제 마블링이 많은 거죠. 맛있다, 진짜. 오늘은 진짜 덕분에 제가 오늘 고래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맛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구룡포에 와서 대게와 과메기를 먹으려면 아무래도 11월 이후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름과 가을에는 구룡포에서 먹을 게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룡포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큰 항구는 사시사철 그 항구만의 먹을거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진짜 못생긴 진짜 엄청 못생긴. 지금 여기 보시면 수족관이 굉장히 다양한데 구룡포에서 나는 모든 해산물들을 다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외부인들은 잘 모르는데 구룡포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먹는 못생긴 생선의 대명사인 아귀. 이 이상하게 아기 자체는 뭐 365일 계속 납니다. 그리고 육질도 좋고. 주로 저희들은 아구 수육을 많이 해 먹습니다. 아귀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찜, 해물탕. 사실은 정말 좋은 아귀는 수육을 맛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전까지 수족관에 있던 그 살아있는 아귀가 이렇게 수육. 싱싱한 아귀의 어떤 그 살코기와 껍질과 그리고 내장 이 세 가지의 고기 맛과 육질을 비교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아귀를 정말 제대로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아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아귀 간입니다. 정말 색깔이 이뻐요. 정말 신선하네요. 들어가면 녹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 아귀 간만 따로 빼내가지고 통조림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술안주로 판매되고. 진짜 녹네. 야. 너무 맛있다. 진한 버터. 자를 굉장히 그 생크림하고 같이 이렇게 다지면 굉장히 부드럽게 되잖아요. 거기에 아주 고급스러운 버터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굳히면 그 포슬포슬한 감자가 녹아나거든요. 그럴 때 버터의 풍미가 입속에 확 퍼지거든. 그 맛이야. 보통 도심에서 이렇게 아귀 전문점들 가면 이 간을 빼고 요리를 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 자체가 비싸게 거래되다 보니까 간만 따로 빼내가지고 간을 따로 판매해요. 간 가격은 따로 내놓으라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 정말 여기는 그 아귀 한 마리 전체를 다 이렇게 온전히 내줘가지고 정말
먹기 그지 없는데 아귀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일본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럽에서 의외로 즐겨 먹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이제 이 살점들만 도려내 가지고 스테이크로 많이 먹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남부의 지중해 쪽과 접한 도시들의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 부이아베스라는 지중해식 해물탕이 있는데 토마토랑 넣어가지고 이렇게 푹 끓여내는 일종의 해산물 스프 같은 건데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아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난한 자의 랍스터라고 하거든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랍스터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게 아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귀는 이렇게 익히고 나면 살이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조직감이 있는데 입에서 씹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씹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식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맛있는 부위 아귀에서 이렇게 고기로 봤을 때 제일 맛있는 부위는 여기 이쪽 여기 있다. 식감으로 제일 좋은 거는 이쪽에 있는 살코기 부위하고 여기 붙어 있는 껍질 부위. 여기 보면 지금 이거 전체 콜라겐이에요. 살코기도 굉장히 근육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근육이 잘 탄력이 있고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여기 지금 이빨 쪽에 입 쪽에 붙어 있는 요 껍질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저도 이렇게 신선한 아귀 수육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거예요. 정말 아귀 좋은 거 나는 지역들은 이렇게 수육이 제일 맛있어요. 찜, 탕 이런 거 이제 좀 그만 드시고 한 번쯤은 이 정말 특히 양포항에서 잡은 아귀의 수육을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못생겨서 뭐 버리던 생선이다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제가 다 먹어버리고 싶은데 스태프들도 먹어봐야 나중에 편집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아귀 불고기는 여기서 개발하신 겁니까? 예. 처음 봤어요. 잡숴보세요. 야, 이건 와, 이거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겠는데. 와. 이건 아기의 새로운 발견인데. 와, 아기로 이런 맛이 나나? 누구한테든 막 이렇게 소개하고 맛보여주고 싶은 그런 맛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껍질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물감 같은 게 안 느껴져가지고 이건 누구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뼈하고 껍질하고 붙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맛있네, 이건. 지금 여기 보셔도 메뉴 보시면 여기가 사실은 구룡포에서 과메기로 제일 유명한 그 음식점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근데 과메기는 11월부터 2월까지 찬바람이 불어야만 되는 거죠. 대게 같은 경우에도 6월부터 11월까지는 금어기이기 때문에 그때 과연 그 구룡포는 먹을 게 없느냐.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구룡포는 굉장히 큰 어항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항구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걸맞는 그리고 그 천혜의 환경에 걸맞는 해산물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굳이 대게 과메기 아니더라도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단면만 보지 마시고 구룡포의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전에 알던 구룡포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구룡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